fill in은 대표적으로 쓰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흔히 사용하는 어떤 양식이나 빈칸에 정보를 입력하여 채우다입니다. 즉 작성하다가 되죠. 두 번째는 잠시 동안 누군가의 일을 대신해서 하다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알려주다입니다. 하지만 기본 느낌은 같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fill은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 채우는 게 in, 어떤 대상 안을 다 채우는 것이 되는 느낌으로 세 가지의 의미에 모두 적용시키면 됩니다. 양식에 비워져 있는 칸에 필요한 정보들로 가득 채우면 자연스럽게 양식이 작성되겠죠. fill out the form이라고도 하지만 차이점은 fill in은 정보를 필요한 곳 안에 채워넣는 것에 집중한 느낌이고, fill out은 하나씩 채워나가는, 즉 다 작성하여 그 폼을 out, 나가서 완료한다는 느낌에 집중한 것이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fill in은 문서 전체를 채우면서 작성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의 정보만을 작성해야 할 때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또 채우는 것이 잠시 휴가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우게 된 어느 직원의 직책, 직무를 다른 사람이 그 빈 곳을 채우면서 일을 대신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fill in 다음에 for를 넣고 대신 해줄 사람을 말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난 오늘 팸 대신 일을 봐줄 것이다 하면 I will fill in for Pam today 라고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워야 할 것이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의 뇌가 모르는 상황만큼 비워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을 채우는 것으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알려주다라는 의미가 형성되는 것이죠. 보통은 fill in 사이에 알려줘야 할 대상을 목적격으로 놓고 알아야 할 것 앞에 on을 두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 알려줄래? 라고 하면 Could you fill me in on that situation?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어떤 상황을 들어야 하는지 상대방도 알면 간단하게 Can you fill me in? 까지만 써도 되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의 의미 중 하나만 예문으로 해볼게요. 제가 내일부터 3일 동안 출장을 갈 거예요. 제 대신 업무를 봐주시겠습니까?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I'll go on a business trip for 3 days from tomorrow. Could you fill in for me? 나는 3일 동안 출장을 갑니다. I will go on a business trip for 3 days. 언제부터요? From tomorrow. 내일부터죠. 그래서 뭘 부탁하죠? Could you fill in for me? 나를 대신해서 일을 봐줄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I will go on a business trip for 3 days from tomorrow. Could you fill in for me? 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보실까요? 네. I'll go on a business trip for 3 days from tomorrow. Could you fill in for me? bring in은 어떤 법을 도입하다, 어떤 사업을 유치하다, 새로운 것을 들여오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구동사입니다. 역시 기본적인 느낌은 같습니다. bring, 어떤 것을 가져와서 현재 이미 존재하는 곳 in, 안에 두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게 법이면 기존 법률 바깥에 있어서 적용되지 않았던 것을 기존 법률, 즉 우리가 사는 사회 안으로 인시키면서 도입하게 되는 것이고, 바깥에서 아직 형성되지 않았던 사업 역시 기존 산업 안에서 유치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물건 등을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곳 안에 가져다 놓으며 들여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의미로 쓰인다 해도 구동사가 만들어진 기본 느낌의 시작은 같고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럼 예문 한 가지 연습해 볼게요. 우리 회사는 더 나은 효율성을 위한 새로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조금 많이 어려운 문장이지만 일단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다. 네. Our company decided to bring in a new management system for better efficiency. 어려운 문장이니까 세밀하게 나눠볼게요. 우리 회사는 결정했다. Our company decided 뭐 하기로요? To bring in 도입하기로요. 뭐를요? A new management system 새로운 관리 시스템을요. 뭐를 위해서요? For better efficiency 더 나은 효율성을 위해서요. 그래서 Our company decided to bring in a new management system for better efficiency가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안 보고 해보실까요? 네. Our company decided to bring in a new management system for better efficiency. chip in은
돈과 관련된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며 어떤 상황에서 돈을 각출하다, 돈을 보태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칩은 어떤 물건의 조각 및 파편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에서 돈의 역할을 하는 칩도 되죠. 이 칩을 돈이 들어가는 하나의 상황, 안에 넣어 돈을 각자 내야 하는 상황에 연관되어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각출해서 어떤 행사의 비용을 내야 할 때,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해 돈을 모을 때, 물건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돈을 보탤 때 등에서 자주 쓰게 됩니다. 칩 인에 특정 단위의 돈이 등장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관련된 상황에 적절한 돈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for 다음에 대상이나 상황을 넣어서 돈을 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돈에 관련되지 않은 상황에 쓰였다면 그건 어떤 상황이나 대화에 끼어든다 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문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파티를 위해 5불씩 각출해서 음료랑 과자를 좀 사자.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Let's chip in $5 for the party and buy some drinks and snacks. 파티를 위해 5불씩 각출하자. Let's chip in $5 for the party. 그리고 뭐 하자고요? And buy some drinks and snacks. 음료랑 과자를 좀 사자고요. 그래서 Let's chip in $5 for the party and buy some drinks and snacks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 보실까요? 네. Let's chip in $5 for the party and buy some drinks and snacks. 핸드인이 주로 사용되는 의미는 과제, 서류 등을 제출하다, 그리고 누군가 분실한 물건을 돌려주다, 인계하다입니다. 이 구동사는 아주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과제를 프린트해서 들고 있던 손으로 교수님이나 과제를 받는 사람의 공간, 즉 그 범위 안에 과제를 놓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죠? 네, 제출하게 됩니다. 분실한 물건을 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주었습니다. 그 주운 물건을 갖고 있는 손으로 잃어버린 사람의 범위 안에 놓는 거죠. 그러면 돌려주게 되는 것이고 인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핸드가 동사로 건네주다, 넘겨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 보다 쉬워집니다. 그럼 예문으로 익숙해져 볼까요? 왜 제 시간에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지?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Why didn't you hand in your assignment in time? 왜 제출하지 않았죠? Why didn't you hand in? 뭐를요? Your assignment. 너의 과제를요. 언제요? In time. 제 시간에. 즉 과제물 제출 기한 내에죠. 그래서 Why didn't you hand in your assignment in time이 됩니다. 그럼 안 보고 한번 해보실까요? 네. Why didn't you hand in your assignment in time? take in이 주로 사용되는 의미는 몸속으로 무언가를 섭취 또는 흡수하다, 그리고 듣거나 읽은 내용을 이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take는 동사로만 40개가 넘는 뜻을 가진 활용도 최고의 동사 중 하나죠. 여기서는 어떤 사물, 상황 등을 잡다, 취하다, 받아들이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어떤 범위 안에 이동시켜 놓는 느낌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속으로 섭취시킬 수 있는 또는 흡수시킬 수 있는 대상을 잡고 몸 안에 또는 몸 안에 필요한 범위 안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섭취하다, 흡수하다라는 의미에 닿을 수 있습니다. 물을 예를 들면 단순히 마시다가 아닌 몸에 필요한 곳에 가게 하기 위한 섭취하여 흡수되는 느낌의 의미죠. 같은 느낌으로 방금 들었던 상대방의 말을 취해서 머릿속 안으로 이동시키면 그 말을 이해하게 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문으로 연습해 볼까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이해했어?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Did you take in everything I said to you? 모든 걸 이해했어? Did you take in everything? 모든 것이 어떤 거죠? I said to you.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죠. 그래서 Did you take in everything I said to you?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해보실까요? 네. Did you take in everything I said to you? 스텝인이 주로 사용되는 의미는 합의나 해결을 도출하기 위해 개입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스텝은 걸음이죠. 이 걸음을 어떤 상황 범위 in 안에 두게 되면 그 상황에 개입하게 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발을 들여놓는다 라는 말이 있죠.
이 의미에서 적극성에 힘을 더하면 step-in이 되는 거예요. 사실 걸음을 걸을 때는 억지로 걷는다기보다는 자발적인 느낌이 많죠. 그래서 개입하더라도 뭔가 망치기 위한 게 아닌 합의나 해결책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입한다는 의미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예문으로 익숙해져 볼게요. 그는 더 나은 합의를 하기 위해 개입을 했어야만 했다.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he had to step in to have a better agreement. 그는 개입했어야만 했다. He had to step in. 뭐 하기 위해서요? To have a better agreement. 더 나은 합의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he had to step in to have a better agreement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해보실까요? 네, he had to step in to have a better agreement. 컷인이 주로 사용되는 의미는 어떤 대화나 논의에 끼어들다입니다. 컷인은 느끼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의 흐름을 자르고 그 대화의 범위 안에 속하게 되면 끼어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끼어들다라는 의미 자체는 컷인이고 그 상황이나 대화의 대상이 정해져 있으면 컷인 다음 on을 쓴 후에 상황이나 대상을 넣으면 표현이 완성이 됩니다.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다 라고 하면 cutting on their conversation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예문으로 익숙해져 보겠습니다. 그는 계속 우리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he kept cutting in on our conversation. 계속 무엇 하다는 keep 동사 ing죠. keep의 과거는 kept니까 he kept cutting in on our conversation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해보실까요? 네, he kept cutting in on our conversation. dive in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동사이기에 여러분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가져와 봤습니다. dive in은 열심히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다, 즉 뛰어들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바다에 뛰어들 때도 dive in the ocean이란 말을 씁니다. 물속에 뛰어들 때는 그만큼 각오도 되어 있고 안에서 수영할 수 있는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상태일 거죠. 발부터 적시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다이빙이니까요. 그래서 dive in 하는 곳이 물이 아닌 시도가 필요한 곳이고 도전이 필요한 곳이라고 상상해 보시면 바로 그 의미가 닿을 것입니다. 다시 영어를 시작하시기로 했다면 에라인과 함께 뛰어들어 영어 학습을 제대로 즐겨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럼 예문으로 익숙해져 보겠습니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그냥 뛰어들어서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길지만 어떻게 영어로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네. The best way to improve your English skills is to just dive in and not be afraid of making mistakes.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The best way to improve your English skills is 뭐라고 했죠? To just dive in. 그냥 뛰어드는 것이죠. 그리고요. And not be afraid of making mistakes.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특히 한국 분들은 남들 앞에서 실수하는 것을 좀 싫어하시죠.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누구나 실수하는 거니까 실수하면서 하나씩 터득하는 게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래서 The best way to improve your English skills is to just dive in and not be afraid of making mistakes. 그럼 마지막으로 안 보고 다시 한 번 더 시도해 보시겠습니다. 네. The best way to improve your English skills is to just dive in and not be afraid of making mistakes. 버즈는 재미있는 구동사라서 가져왔는데요. 버즈는 벌이 윙윙거리다 라는 뜻도 있지만 버저와 같이 소리나는 전기장치를 누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터폰으로 누군가 벨을 울리면 확인하고 여는 버튼을 누르면 원래 소리가 나죠. 그래서 누군가를 인터폰 열린 버튼을 통해 건물이나 집 안으로 들일 때 buzz in을 씁니다. 이때 들여오는 대상을 buzz와 in 사이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다는 buzz him in이 되고 buzz, 인터폰 열림을 눌러서 him, 그를 in,
열어준 사람이 있는 공간 안에 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구동사는 그 범위가 넓지만 이렇게 하나씩 그 기본적인 느낌을 느끼면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수월하고 좀 더 오래 기억에 남게 됩니다. 이 구동사는 전형적인 상황으로 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I get it. Who is it? It's Eddie. Is it already 5? Buzz him in.